오늘은 로마의 무지막지한 폭군이자 예술가이며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까지 폭군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네로와 그런 네로를 낳은 어머니이자 욕망의 화신인 아그리피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악녀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아그리피나입니다. 그녀는 원로원 계급이 나라를 함께 통치하던 공화정이 끝나고 홀로 나라를 통치하게 된 첫 번째 제정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혈족이었죠. 또한 3대 황제 칼리굴라와 친남매지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점점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치 후보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 치열한 권력의 암투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출신 가문이었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나긴 이름으로 자신의 족보를 과시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고귀한 혈통을 뒷배경으로 여러 번의 정략 결혼을 거치며 정치 인생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13세의 아그리피나는 당시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던 도미티우스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45세의 나이로 나이도 많고 비열한 데다 포악했지만 돈이 많고 정치적인 입지도 단단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그리피나가 그와 함께하며 출산한 아들이 바로 네로였죠. 당시 황제는 아그리피나의 동복 오빠 칼리굴라였습니다. 각종 기획과 잔혹성, 음탕함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아그리피나에게는 그녀의 오빠 칼리굴라 외에도 2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오빠의 총애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야심을 펼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기 마련이죠.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 마르쿠스 레피두스와 또 다른 여동생 율리와 리빌라와 함께 오빠를 암살하려 했고, 그 음모가 드러나 레피두스는 처형되고 아그리피나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섬으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린 네로는 고모뻘이었던 친척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끝난 줄만 알았던 아그리피나의 정치 인생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는데, 한때 총명했던 칼리굴라이지만 방종과 방탕으로 치닫던 말년에 그는 팔라티누스 언덕에서 열린 전차 경주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근위대장 카시우스 카이레아에게 배신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칼리굴라의 사망으로 비어있는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게 된 것은 뜻밖에도 아그리피나의 삼촌이었던 클로디우스였죠. 이미 네로가 3살이 되었을 적 과부가 되었던 아그리피나는 황으로서의 미래를 직감이나 한 듯 황제의 측근들을 두고 치밀한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미모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력한 후원인이었던 팔라스를 포함한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하며 지지 기반을 키워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여러 남자들을 거친 이후로 끝끝내 자신의 삼촌이었던 클로디우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는 아우구스타라는 칭호를 스스로 부여하는데, 이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여성형 지위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칭호와 함께 남편인 클로디우스와 로마를 공동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그녀는 자신의 아들 네로를 황제로 옹립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황후의 권력을 이용하여 클로디우스와 그의 전 아내와의 자식인 브리타니쿠스를 고립시키고 네로를 클로디우스의 양자로 들이게 하죠. 그리고 54년 6월경 그녀는 클로디우스 황제를 졸라 그가 메살리아와 낳은 딸 옥타비아와 네로를 결혼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자 네로의 차기 황제로서의 명분이 거의 확실시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쯤 되자 클로디우스는 아차 싶은 마음이 듭니다. 친자식이었던 브리타니쿠스가 생각난 것이죠. 하지만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는 아그리피나입니다. 아그리피나는 클로디우스 황제의 생일 만찬에 올려진 버섯 요리에 독을 풉니다. 황제는 버섯을 맛있게 먹었으나 이윽고 중독 현상을 일으켜 토하고 설사를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죠. 이때 아그리피나는 황제의 의료인이었던 크세노폰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의 입속에 맹독이 묻어있는 깃털을 밀어넣죠. 고통에 몸부리치던 클로디우스 황제는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의 계승자였던 17살의 어린 네로는 그녀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그토록 염원하던 황제의 자리에 옹립하게 됩니다. 네로의 취임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중하게 작성한 연설문을 네로가 원로원 앞에서 낭독하자 모든 사람이 열광적으로 환영했죠. 충성맹세와 환호, 아첨하는 말들로 네로의 재위 첫날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재위 초기 첫 5년은 네로의 5해라고 불리며 네로 재위 기간 중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유능한 친위대장 브루스와 명망 있는 철학자이자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와 함께 현명하게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죠. 당시 로마의 정치 세력들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황제, 원로원,
로마 시민들이죠. 네로는 원로원들의 특권들을 존중하는 동시에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를 시작합니다. 선왕 클로디우스의 행정체계를 계승하여 네로 정부는 제국 내 평화와 번영을 지속시켰죠. 국경선을 안전하게 지켰고 해적을 토벌했습니다. 지나친 세금을 완화했고 총독과 세금 징수원들의 횡포를 규제해 시민들의 찬사를 얻었죠. 또한 부패한 권력자들을 거침없이 처단하여 모두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시기 당시 네로는 건강하고 쾌활한 소년이었죠. 네로는 운동, 음악, 문학에 고루 재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네로가 감수성이 풍부하여 예술가적 기질이 가득한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네로에게는 옥타비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숙하고 현명했으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게다가 옥타비아는 네로가 황제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략 결혼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한 기질의 네로는 옥타비아로 만족할 수 없었죠. 네로는 결국 친구의 아내 포파이아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불같이 화를 냈죠. 네로 또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의 반목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네로 집권 초기 자기가 황제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합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행했고 외국 대사와의 접견에 직접 나갔습니다. 제국의 주화들에 자신의 초상을 새겨넣기도 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네로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자기 덕분에 그가 권좌에 올랐다는 어머님의 자만심 어린 잔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등살에 시달리던 네로는 점차 반항적인 경향을 띠기 시작했죠. 공적인 자리에서 어머니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했고 방탕한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네로의 신복 세네카와 브루스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아그리피나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이 둘은 모자의 갈등을 이용해 그녀를 쫓아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위해 네로의 비열한 본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네로가 황제이므로 이제 어머니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부추겼죠. 또한 음악 시에 대한 네로의 허영과 자긍심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그가 이루어낸 공적들을 마치 신이 이루어낸 성과인 양 지켜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로의 몸에는 욕망의 와신 아그리피나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작업은 결국 네로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미치광이로 바꾸어 놓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네로를 보며 분노에 찬 아그리피나는 네로를 대신할 사람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왕 클로디우스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가 눈에 들어오죠. 그녀는 배응망덕한 아들인 네로 대신 브리타니쿠스를 황제에 앉힐 야심을 품게 됩니다. 정말 아그리피나는 욕망의 화신답죠.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선 친아들까지 황제 자리에서 내쫓을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하지만 이를 두고 볼 리 없는 세네카와 브루스였습니다. 그들은 네로의 열등감과 질투심을 자극했죠. 마침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거친 협박에 자신의 권좌가 흔들린다는 걱정을 하던 네로였습니다. AD 55년 네로는 결국 독약을 보내 의붓 동생 브리타니쿠스를 살해하고 말죠. 네로는 이때부터 광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네로는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고로 위장하여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꾸미죠. 네로는 어머니를 뱃놀이에 초대하여 밑창에 구멍이 뚫린 배에 태워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내몰았습니다. 점점 물이 차던 배는 침몰했지만 그녀는 유배 시절 익혔던 수영 솜씨를 발휘해 살아나게 되죠. 결국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암살자를 보내죠. 아그리피나는 자신을 죽이러 온 자객들 앞에서 치마를 벗고 아랫배를 보이며 어디 황제를 낳은 내 배를 찔러보거라 라며 반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칼날을 피할 순 없었죠. 일설에 따르면 네로는 어머니의 시체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로의 잔인성과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62년 네로의 오른팔 브루스가 사망합니다. 네로의 곁에는 간신 세네카만 남게 되죠. 성인이 된 네로가 점점 잔혹한 행위들을 일삼자 위기감을 느낀 세네카는 고령을 핑계삼아 은퇴를 청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자신을 귀찮게 하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진 네로는 폭군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흥과 사치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죠. 음탕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있는 아내를 그의 눈앞에서 범했고 미소년들과 동성애를 즐겼죠. 마침내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황후 옥타비아조차 간통죄를 씌워 처형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탕한 생활에도 서민들 사이에서의 네로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치세와는 별개로 위의 사실들이 대중들에게까진 잘 알려지지 않은 까닭이었죠. 하지만 네로의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AD 64년 당시 로마는 덥고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더운 7월의 어느 날
네로는 로마에서 남쪽으로 56km쯤 떨어진 안티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에게 급보를 받게 되죠. 해 경기장 동쪽 끝 빈민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한 남동풍으로 커진 불길은 마른 목재와 올리브 기름 창고를 지나 점점 커집니다. 손쓸 수 없도록 커진 불길은 무려 5일에 걸쳐 타오르며 로마의 행정구역 14개의 구 중 3개의 구를 완전히 불태웠으며 나머지 7개의 구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직접 화재 현장으로 달려온 네로는 화재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다듬었고 양쪽에 기둥을 세워 그늘을 두리게 하여 화재의 위험을 줄어들게 했죠. 그리고 곳곳에 분수대와 광장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고 불을 질렀다라는 악의에 찬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을 저지른 자가 직접 자신의 도시에 불을 지르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불러오는 법이죠. 이번엔 네로가 온 도시를 태워버린 그 불을 보며 리라를 키며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화재로 불이 타버린 본인의 궁전 재건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그가 방화범이라는 소문에 기름을 끼얹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네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바로 당시에 교세를 늘리고 있던 그리스도교들이었죠. 네로는 방화 사건의 당사자로 그리스도교인을 지목합니다. 마침 당시 그리스도교인들은 로마인들의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유일신 외에 모든 신성치 되는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경멸해왔죠. 로마 제국의 수많은 다신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로마의 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고 네로는 로마 시민들의 이 혐오감을 살살 부추겨가며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탄압 방식은 아주 잔악무도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일부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일부는 야생동물의 가죽 속에 집어넣어져 사나운 개들의 밥이 됩니다. 일부는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쓴 채 한밤에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네로의 희생양 전략에도 불구하고 대화재 이후 바다까지 추락했던 네로의 인기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AD 65년엔 원자 찬탈 음모까지 발생하죠. 가이우스 칼프로니우스 피소라는 권력자가 네로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건엔 심지어 자신의 스승 세네카까지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시도는 밀고자이에 발각돼버리고 말죠. 네로의 보복은 무자비했습니다. 음모에 가담한 의원들과 자신의 스승 세네카, 시인 루카누스, 풍자작가 페트로니우스에게 정맥을 끊어 자결하라고 명령하죠. AD 66년 네로는 또 한 번의 실정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해 가을 그리스를 향해 대연주 여행을 시작한 것이죠. 무수히 많은 연주자와 합창단원, 배우, 관리, 시종, 경호원, 군인들을 대동하며 그리스로 떠났습니다. 공연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그에게 베풀어준 성대한 환영회와 예술에 대한 호평에 네로는 흡족해했죠. 그러나 이미 대화재로 엄청난 국고를 탕진해버린 터라 로마 시민들의 눈총을 사게 됩니다. 로마에 돌아왔을 땐 성대한 개선식을 올리는 등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행위를 해버리고 말죠. AD 68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네로는 소아시아와 이집트를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보가 들어오죠. 그것은 총독 율리우스 빈덱스가 반란을 일으켜 대군을 모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네로에 충직하고 유능한 총독 베르기니우스 루푸스가 갈리아로 진입하여 빈덱스의 반란을 제압할 수 있었죠. 패배한 빈덱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네로에 대한 반란의 시발점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네로는 보수적인 상류층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죠. 또한 국고가 바닥나 재위 말기에는 군인들의 급료를 체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군인들의 충성심에 크게 타격을 입히고 맙니다. 군인들은 그들의 충성과 애정을 거두어드립니다. 네로가 평소에 군인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천성적으로 예술가적인 기질을 지닌 네로는 답답한 군대의 조직 문화를 못마땅해 하며 단 한 차례도 그들의 병영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였죠. 급여 체납으로 생계가 막막했던 군인들에게 8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히스패니아의 총독 갈바였죠. 갈바에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황제의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 친위대였습니다. 연이어 다른 부대들도 충성을 벌이기 시작했죠. 원로원은 갈바의 편을 들어 네로를 국가의 공적으로 선포해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로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채 한밤중이 되었죠. 주위를 돌이켜보니 호위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궁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노예의 집으로 달아나 숨었죠.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취하러 오는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자 네로는 칼로 자신의 머리를 찌르며 자결하고 맙니다. 이때 네로는
참으로 훌륭한 예술가인 내가 죽는구나 라는 말을 남긴 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